코로나19로 마스크를 오래 쓰면서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혈중 산소 농도가 낮아지면서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인데 마스크를 벗고도 두통이 오랜 시간 지속된다면 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 편두통일 수도 있다고. 편두통은 워낙 흔하다 보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진통제 복용은 느는데 오히려 편두통은 악화될 수 있다고. 건강 A to Z 이번 시간에는 지끈지끈 지긋지긋한 편두통에 대해 알아보자. 네, 평생을 살아가면서 감기에 한 번도 걸리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두통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네, 저도 조금만 신경 쓰면 머리가 정말 지끈지끈 아픈데요. 네. 이 현대인들에게 두통은 때려야 뗄 수가 없는 만성 질환이죠. 네. 오늘 건강 A to Z 시간에는 두통 가운데서도 네. 통증이 심한 편두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네. 신경과 전문의 배성윤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주변에 보면은 두통, 편두통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네. 같습니다. 먼저 과장님, 편두통이 어떤 질환이고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나타나고 있는지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먼저 편두통을 설명하기 전에 두통 질환에서 보시면은 크게 1차 두통과 2차 두통으로 나뉘게 됩니다. 2차 두통은 말 그대로 이제 뇌혈관 질환이나 뇌종양 또는 뇌염, 외상, 약물 등에 의해서 다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두통이고요. 다른 원인 질환이 특별히 없이 두통 자체가 질환이라서 그 양상에 따라 분류하는 질환을 원발 두통 내지는 1차 두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편두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차 두통인지 2차 두통인지 병력 조사와 적절한 영상 검사를 통해서 감별을 해야 되겠고, 편두통은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두통의 1년 유병률은 약 46%, 그 중에서 편두통은 11%나 차지할 정도로 높습니다. 유병률을 보시면 여성이 남성보다 좀 더 많은데요. 여성은 10에서 20%의 유병률을 보이고 주로 25세에서 55세 사이에 분포를 하며 남성의 경우는 약 3에서 7% 정도의 유병률을 보입니다. 편두통은 영어로 마이그레인인데요. 이것은 기원전 200년 전에 그리스어로 한쪽 머리의 통증, 헤미크레니온이라는 뜻의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통에 다른 특별한 원인 질환이 없는 원발 1차 두통입니다. 한마디로 편두통을 정의하자면 어떤 선행 증상이 있으면서 일부 환자에게서는 뒤에 설명드릴 조짐 증상이 있고 특징적인 두통 양상과 함께 위장관 및 신경학적 증상이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1차 두통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편두통은 월 기준으로 15일 이상이 되면 만성 편두통으로 분류하게 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사파성 편두통으로 분류가 되는데, 쉽게 말해서 재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가족력, 그러니까 유전 소인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그 환경에 따라서 두통이 유발되거나 악화되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수면 습관이나 식사 습관, 그리고 특정 음식, 날씨, 빛, 냄새, 소리, 스트레스,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월경 주기 등이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네, 편두통은 자주 재발할 수 있고 네. 특히 여성들에게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편두통에 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엄마네. 엄마. 우리 딸 뭐하니? 뭐 하기는 그냥 집에서 TV나 보고 있는 거지 뭐. 그런데 요 추석 때 소연이랑 제보 온다 하더나 어쩐다 하더나. 우리도 시간 맞춰야 가야 안 되겠나? 아니 내가 그냥 오지 말라 그랬다니까. 너도 그냥 올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쉬어. 안 그래도 정부에서도 이번 추석 때 뭐 대이동 삼가하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래 우리도 거기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어? 그런 의미에서 그냥 명절이고 하니까 그냥 우리 딸 엄마 아빠를 위해서 소고기랑 돈만 주고 보냈으면 좋겠네. 아니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했지. 엄마가 말 안 해도 붙여준다, 붙여줘. 우리한테 뭐 소고기가 돈 맡겨놨나 진짜.
그리고 밥 해주는 게 뭐가 그래 귀찮노? 맨날 귀찮다고 나가서 사무라 하고 1년에 딱 2번인데 정말 내가 면접 때마다 정말 부끄러워 죽겠다. 정말 속도 상하고. 아니 지금 너 지금 말이라고 하니? 너도 엄마 나이 돼봐봐. 명절 때 와가지고 사람 식구가 몇이니? 그렇다고 하루 만에 가는 것도 아니고 몇 날 며칠 있으면서 아침 점심 저녁 삼식이도 아니고 새끼 다 먹고 가고 그런데다가 이불도 내가 다 빨래를 해야 되고 청소도 내가 다 해야 되고 너의 손가락 까딱 안 하고 그 설거지 도와주는 거 그게 단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불만인 거니? 와 진짜 섭섭하다 엄마. 진짜 딸이니까 참는다. 엄마 진짜 소연이하고 재고 오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앞에서. 알겠나? 됐고 이번에는 다 안 오기로 됐고 진짜 딸 다 필요 없거든.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아빠랑 나랑 그냥 제주도 가기로 했으니까 소고기도 정말 다 필요 없고 돈이나 붙여줘 여행 가게. 뭐 제주도 여행 간다고? 아니 뉴스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추석 명절에 가족들 다 모이지 말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구만은 다들 얼싸 좋네 하고 지금 제주도 여행 가고 여수 여행 가고 강원도 여행 가고 막 난리 났어 진짜. 근데 엄마 아빠가 갈 줄은 몰랐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어딜 간다고 난리인데 엄마 지금 정신 차려라 제발. 정신 차리라고? 아니 지금 아니면은 제주도 여행을 또 언제 가겠니? 그리고 불안하니까 마스크 꼭 끼고 안전하게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돈이나 붙여 돈이나. 됐다. 그렇게 귀찮아하면서 놀러나 다니면서 딸한테 용돈 받을 힘은 있나? 아빠랑 둘이 제주도를 가든지 제주도 가서 살든지 눌러 앉았든지 마음대로 해라. 나 끊는다. 어머님 추석 때 아버님이랑 제주도 여행 가신대? 딱하네. 아니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가족 친지들 모이지 말라고 난리인데 지금 다들 여행 간다고 난리고 말이 되나 그게? 어차피 비행기 표랑 숙소 다 예약하신 거 아이가? 그냥 그만 짜증내고 기분 좋게 다녀오시라 해라. 몰라. 나 진짜 나는 엄마랑 통화하면 이렇게 머리가 아프다 정말. 자기 맨날 한쪽 머리 아프다 하는 거 그 편두통이라니까. 응? 아이 자꾸 약국 가서 약 사 먹지 말고 병원 가서 검사 한번 받아봐라. 병원은 무슨 병원 가면 돈이지. 약 먹으면 괜찮아지는데 말라고 병원 가 너 쓰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진짜. 자기야 왜? 우리도 그러지 말고 이번 추석에 그냥 여행이나 갔다 올까? 뭐 속초나 강릉 이런 데 어떤데? 저 어이가 없어가지고 정말 어머님이 퍽이나 갔다 오라고 하겠다. 그나저나 이번 추석 명절 때 내려가서 나를 팽개치고 또 고향 친구 만나니 많이 하면서 나갈 생각 죽어도 하지 마라. 아니 1월 달이면 그 고향 친구들 언제 만나는데? 진짜 나도 추석 명절 때 이렇게 쉴 수 있을 때 친구들 만나가지고 고향 친구들 만나가지고 술도 한잔 하고 싶고 놀고 싶고 그렇다. 나는 가서 전 부치고 싶은 줄 아나. 사람 진짜 이기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나가기만 해라. 내 진짜 가만히 있을 거다. 저는 완전 다 얼굴이 딱 말라. 머리야. 난 정말 남편이나 엄마나 나는 왜 인생이 이러냐고 정말. 뭘 그래? 병원 가라 해도 병원은 가지도 안 하고 있지. 약 먹으면 된다. 병원 무슨 병원? 내 놔두고 나갈 생각이 나지 마라. 약 먹지 말고 병원이나 가라. 네, 오해와 네. 진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네. 양쪽 머리가 아프면 편두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두 분 네. 정답이 O일까요? X일까요? 저는 문제를 딱 들으니까 왜 이렇게 쉽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편두통,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이 편측의 두통이 생기는 걸 저는 편두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머리가 아니라 한쪽 머리가 아프면 그건 편두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예은 씨가 이제 아무래도 과장님께서 이름의 유래를 알려주셨으니까 네네. 너무 한쪽으로 지금 너무 좀 쏠려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오히려 양쪽 머리가 다 아파도 편두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X일 것 같습니다. 과장님, 누가 정답일까요? 누가 정답이에요? 네, 이번 질문은 철원씨께서 맞추셨습니다. 네, 편두통의 진단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두통이 있기 전에 선행 증상으로 기분 변화가 있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로와 하품이 동반되기도 하고 갈증이나 이제 소변 대변 습관의 변화, 그리고 가벼운 두통, 그리고 뒷목의 뻣뻣함, 그리고 주변 자극에 대해서 민감하고 속도 뭔가 더부룩하고 자꾸 어지럽고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편두통의 진단 기준은 아니지만 편두통인지 의심을 해볼 만한 상황이고 뒤에 설명드릴 조짐의 유무에 따라서 분류하고 진단을 합니다. 조짐이 없는 편두통인데요. 다음과 같은 두통이 5번 이상 발생할 경우에 편두통을 진단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두통이 4시간에서 3일 정도 지속이 될 수 있고 다음 중 2가지 이상입니다. 여기에 이제 퀴즈의 답변이 있는데요. 머리 한쪽이 아픈 게 진단 기준에 들어가긴 하지만 이것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편두통 진단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편두통 환자의 약 절반 정도만 한쪽 머리에 통증을 호소하고 나머지는 부위가 옮겨 다니거나 양측을 아프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욱신욱신 심장 박동 뛰듯이 아프고 활동에 지장을 줄 만한 중등도 이상의 통증 강도를 호소하며 일상생활에 의해 두통이 악화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중에 2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두통이 있는 동안에 다음 중 1가지 증상을 호소하면 진단하게 됩니다. 속이 메스껍거나 구토를 하고 또는 빛이나 소리에 굉장히 예민해져서 두통이 악화되면 편두통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조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대뇌 피질, 그러니까 표면의 전기 활동이 감소하면서 국소적으로 뇌연료가 감소해서 발생하는 증상인데 대개 두통에 선행을 하게 되고 간혹 두통과 동시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5분 이상 서서히 발생해서 1시간 이내에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데요. 옆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거나 아니면 앞에 흑점이 생기거나 어두운 환경에서 이렇게 암점, 성광처럼 불빛이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야 증상이 특징적이고 드물게 이와 동시에 감각, 그러니까 손끝이 저리거나 언어장애나 마비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런 조짐이 있는 편두통은 2번만 있어도 편두통으로 진단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시야나 감각 혹은 말, 언어장애가 동반되어 있는 전형적인 조짐 편두통이 가장 흔하고 한쪽이 마비가 동반되는 운동 조짐 편두통, 그리고 말이 어둔하거나 어지럼, 그다음에 이명이나 청력 이상, 겹쳐 보임, 보행장애, 의식저하 같은 증상을 동반하는 뇌관 조짐 편두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한쪽 눈의 시력의 이상을 호소하는 망막 조짐 편두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짐 편두통은 뇌혈관 질환이나 뇌전증과 반드시 감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편두통은 지금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이름 때문에 한쪽 머리만 아픈 경우로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양쪽이 다 아픈 경우도 이렇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과장님, 편두통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편두통의 발생 기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편두통은 대뇌 피질, 그러니까 표면의 비정상적인 흥분 때문에 발생한다고 아시면 되겠는데 편두통 환자분의 뇌는 평소에도 예민하고 쉽게 흥분하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두통 시간에 따라서 뇌혈류량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뇌혈류량이 감소하게 되면서 조짐이 생기고 두통이 시작하지만 실질적으로 두통이 한창 있을 때는 뇌혈류량이 평소보다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두통이 호전되고 없어질 때쯤 다시 뇌혈류량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그래프를 잠시 눈여겨보시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평소에 예민한 대뇌가 흥분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여러 가지 외부 자극, 스트레스나 아까 말씀드린 요인들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대뇌 혈류가 감소하면서 조짐이 발생하고 이후에 대뇌 피질 주변의 혈관과 3차 신경이 자극되면서 염증 관련 물질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의 기능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서 뇌혈관이 확장되고 뇌혈류가 증가되면서 두통이 심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뇌 통증센터가 흥분되면서 뇌가 두통이 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네, 과장님께서 앞서 설명을 하신 것처럼 이 편두통은 10명 중에 1명꼴로 발생할 정도로 굉장히 또 흔한 질환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좀 어떤 거에 막 집중을 해서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머리가 가끔씩 좀 지끈지끈 아파오는데 저는 이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장님. 만약에 좀 통증이 있다 싶으면 약국 가서 그냥 약 사 먹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주제가 편두통, 약 보지 마세요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럼 약 보면 안 되고 편두통이 있을 때마다 병원을 가봐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두통 치료는 크게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아플 당시에 치료하는 급성기 치료가 있고 두통의 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한 예방치료로 나뉘게 되는데 진통제를 찾는 횟수를 최대한 줄이는 게 치료의 목표이고 이와 함께 유발 악화 요인을 피하도록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편두통의 급성기 치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제 단순 진통제라고 해서 이제 약이나 주사가 있고요. 빠른 효과를 가지지만 짧은 지속 시간을 갖는 게 이제 많이 들어보신 타이레놀, 그다음에 아스피린, 그다음에 이부프로펜, 디클로페낙, 케토롤락 이런 한 번쯤은 들어보실 법한 그런 약들이 있고, 반면에 효과는 조금 느리게 나타나지만 지속 시간이 길어서 오랫동안 두통을 이렇게 나술 수 있는 나프록센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순 진통제를 이렇게 적절하게 조합했는 복합 진통제가 이제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누구나 아실 만한 약들이 뭐 게보린, 펜잘, 내신, 판피린, 사리돈, 미가펜, 엑세드린, 마이드린 이런 게 있습니다. 약국에서 한 번쯤은 드셔보셨을 만한 약이고, 이제 편두통의 기전 자체를 차단해주는 이제 특이약제로 트립탄과 에르고트라는 약이 있습니다. 급성기 치료로 경도의 편두통은 앞서 말씀드린 단순 진통제나 혹은 복합 진통제를 먼저 먹어보고 효과가 부족하면 편두통 특이약제로 넘어가게 되고요. 중등도 이상의 심한 편두통이나 또는 이미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을 먹어봤는데 치료 효과가 부족하면은 처음부터 바로 편두통 특이약제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방금 보셨던 약들은 또 편두통 환자들이 많이 찾는 약이잖아요, 과장님. 근데 이분들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혹시나 약을 계속 먹다 보면 약에 대해서 좀 내성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참다가 정말 머리가 아플 때 약을 드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맞는 경우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치료의 원칙인데요. 편두통의 급성기 때는 두통 발생 초기에 가급적 빨리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통증 자극이 말초에서 중추, 그러니까 뇌로 넘어가게 되면 효과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두통을 느낄 때 초기에 빨리 먹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대신에 이제 복용 횟수가 평균 주 2회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 2회가 계속 넘도록 진통제를 찾게 되면 약물 과용 두통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두통으로 인한 복용 횟수가 주 2회가 넘어가게 되면 예방 치료를 바로 고려를 해야 합니다. 약물이 효과가 있는지 판정하는 기준은 2시간이고 2시간 이후에도 두통이 지속되는지, 그리고 두통이 없어졌더라도 24시간 내에 재발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약물의 부작용은 없는지, 약제 효과가 매번 일관되게 나오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편두통 특이약제의 원리를 설명드리자면, 아까 이제 편두통이 생기는 기전을 잠시 말씀드렸는데, 그 염증 관련 물질의 분비를 억제를 하고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의 저하가 편두통 발생에 중요한데, 이 세로토닌의 기능을 항진시켜 줍니다. 그리고 혈관이 확장되면서 뇌혈류가 갑자기 증가해서 두통이 생기는데, 이 혈관 확장을 막아서 수축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통증 전달을 차단시켜 주는 것이 원리이겠습니다. 편두통 특이약제는 크게 2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제 에르고트와 트립탄이 있고, 에르고트는 이제 국내에 시판된 약이 크게 크레민, 카펠큐 이런 약들이 있는데, 트립탄보다 싸고 효과가 길지만 부작용이 조금 더 심해서 요새는 트립탄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국내에는 크게 5개가 시판되어 있는데, 이제 이미그란이 가장 전통적이고 이제 연구가 많이 된 약인데, 이미그란을 먼저 먹여보고 이미그란보다 이제 효과가 좀 더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환자분들께서 말씀하시면 이미그란보다 약효가 제대로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더 짧은 알모그란이나 조믹정을 사용하고, 이미그란을 먹었는데 두통이 빨리 없어는 지지만 24시간 이내에 재발이 흔하다라고 호소를 하시면 이미그란보다 약효가 사라지는 시간이 훨씬 긴 나라믹이나 미가드를 이제 대체로 선택을 하면서 약을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트립탄의 부작용을 설명드리자면, 이제 약을 처음 드셨을 때 혈관 수축 효과가 있어서 가슴이나 목 등의 저림감, 화끈거림, 압박감 등이 있는데요. 대부분 일시적이고 경한 증상이고 치명적인 부작용은 아니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젊거나 중년 여성에게서 잘 발생을 하고, 만약에 이러한 증상이 생기면 처음에 사용했던 것과 다른 종류의 트립탄으로 변경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추신경계 부작용으로 피로나 졸림, 어지러움 등이 있지만 대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혈관 수축 효과 때문에
임산부나 수유 중에는 트립탄 사용을 하지 못하고요. 고혈압이나 심장 내 말초혈관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혈관 질환과 비슷한 증상을 유발하는 비전형적인 편두통, 아까 이제 편측 마비를 이렇게 호소할 수 있는 운동 편두통이나 구음 장애 같은 증상을 일으키는 기저 편두통, 그리고 망막 편두통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우선 트립탄을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 알모그란의 경우에는 현재 이제 소아청소년에게도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정신과 약자와의 병용은 금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편두통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모른다고 하죠. 네. 뭐 심할 때는 출산의 고통과 맞먹는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편두통은 일반 두통과 다르게 예방 치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예방 치료를 하면 완치가 될 수 있을까요? 적절한 급성기 치료에도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 2회 이상,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달에 두통이 8일 이상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편두통 특이 약물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거나 그런 약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편두통 예방 치료를 고려합니다. 실제로 편두통 예방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전체의 약 40% 정도지만 실제로는 환자분들의 약 10% 전후만 시행을 하고 있는 실태이고, 병원 방문 편두통 환자의 약 60%는 예방 치료의 대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편두통 예방 치료의 목적은 두통의 완전한 소실이 아닙니다. 두통의 빈도, 지속시간, 강도를 50% 이하로 완화하는 게 주 목적이고, 진통제 남용을 줄여서 만성 매일 두통으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체적인 치료 비용의 감소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방치료 효과가 이제 언제 나타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치료 시작하고 최소 2주에서 3주 정도가 지나야 나타나고, 통상적으로 2, 3개월 정도는 지나야 약효가 나타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치료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병원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시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제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을 믿고 적어도 2, 3개월 이상 치료를 해보고 효과가 나타나면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약을 지속하다가 1, 2주 내지는 2, 4주에 걸쳐서 서서히 감량을 하면 되겠습니다. 편두통의 예방 치료는 되게 경구 약제인데요. 동반 질환과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선택을 하게 되고, 이제 인데놀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이와 비슷한 계열의 베타 차단제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일부 환자들의 경우에는 항경련제 또는 경우에 따라서 항우울제와 칼슘 통로 차단제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환자분들 중에 평소에 내가 먹는 약에 이런 게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실까 해서 혹시나 약을 그림으로 담아봤는데 이런 약들이 쓰일 수 있고요. 이제 주사 치료로는 크게 보톡스 치료와 엠겔리티 주사가 있습니다. 보톡스는 이제 얼굴과 뒷목에 31군데 부위에 약 3개월마다 주사를 놓게 되고, 염증 관련 물질을 억제하고 통증 자극의 신경 전달을 차단하는 원리를 이용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신약이 나온 게 엠갤러티라는 주사인데요. 월 1회마다 주사를 놓게 되고, 역시나 염증 관련 물질을 억제하는 이런 기전이 있는데 아직은 많이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효과가 좋다라는 연구가 많아서 앞으로 기대가 모아지는 약입니다. 편두통의 예방치료와 함께 생활치료도 중요한데 규칙적인 수면과 식사 습관이 중요하겠습니다. 과식이나 지나친 다이어트는 피하도록 하고, 이제 본인 컨디션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날씨와 스트레스도 이제 조절을 잘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편두통 환자분들은 빛이나 소리, 냄새에 민감하기 때문에 너무 향이 진한 화장품이나 향수는 피하는 것이 좋겠고, 각종 음식이 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 모든 음식을 다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MSG나 또는 너무 많은 양의 커피, 그리고 많은 양의 초콜릿이나 카페인은 피하는 것이 좋고, 술 중에서는 레드와인은 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공육류도 이제 편두통이 있는 시기에는 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적힌 여러 가지 음식 중에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면 편두통 환자분들께서는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적당한 유산소 운동도 같이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편두통에 관한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 보겠습니다. 약 먹어야 되네. 여보, 자기가 약 좀 가져왔나? 아이, 이따가. 언니,
또 네. 머리 아파요? 아니요. 두통약 아니고 그 피임약, 경구 피임약. 누가 좀 묶으면 될 건데. 그러면은 좀 그 약 안 먹으면 될 건데. 아니, 정관 수술한 형님들이 얘기를 하잖아. 그렇게 아프다고. 나는 절대 못한다. 곧 죽어도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시술 받든지 알아서 해라. 됐다. 하지 말자. 하는 거지. 그러라고. 그러고 선미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다. 못하는 말이. 뭐 아가씨도 알 거 다 알고만은. 그래도 뭐 그래도 맞아요. 내가 알 거 다 아는 그런 나이긴 한데 그래도 내 앞에서 조금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언니 경구피임약 먹는 사람이 두통약 먹고 막 이래도 돼요? 그거 계속 그렇게 먹으면 머리가 더 심하게 아프다던데. 어쩐지 요즘 계속 두통이 더 심해지고 있다니까요. 에이 진짜 이래도 안 갈 거가. 이래도 안 갈 거가. 아니 맘카페 회원들이 이번에 이벤트 적용돼가지고 5만 원 할인해 준다고 하더라. 그냥 가서 오늘 이번에 끝내자. 아니 5만 원을 할인해주든 5천 원을 할인해주든 나는 절대 안 간다. 절대. 그럼 어떡하는데? 경구 피임약 먹으면은 편두통이 심해진다 하잖아. 내 대로 죽으면 좋나? 아니 안 좋지 뭐. 아니 몰라 된다. 그냥 묶을 바에는 각방 쓰자. 각방. 앞방 쓸 방이 없는데. 그래 방이 없지. 이번 기회에 선미야. 니 그만 나가라. 나가 독립해라. 니 방 오빠가 좀 쓰자. 아니 둘 싸움을 왜 또 내한테 그러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기도 힘든데 그리고 추석 앞두고 내보고 자꾸 이렇게 나가라 들으라 이럴래 진짜 정없이? 아가씨 네. 곧 명절이잖아요. 네. 훈훈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럼요. 아가씨가 나가든지 아니면 오빠가 묻든지 아가씨가 책임지고 결정을 내리세요. 5만 원 더 줄게. 묶어라. 와 남는 장사네. 뭐가 남편 장사인지 안 해. 뭐? 아니 싫다니까. 아프다니까. 내 병원 싫어하는 거 알잖아. 언니한테 맞고 아플래? 그냥 가서 아플래? 그냥 가서 아픈 게 나은 거 같은데. 그치? 그건 그런 거 같은데. 그래도 너무 아프단 말이야. 싫다. 아가씨가 나갈래요? 오빠 왜? 10만 원. 더 이상 안 된다. 플러스 10만 원. 그것도 석 달. 석 달. 달달이 준다고? 그래. 10만 원씩? 그래. 콜. 네, 오해와 진실 오늘 두 번째 문제는 편두통 환자는 경구피임약을 먹으면 안 된다입니다. 김철원 씨, 장리연 씨, 네.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저는 근데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정답 O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경구피임약 안에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이게 편두통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들었어요. 어디서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제 이제 주변 지인들을 보면 이 피임을 목적으로 경구피임약을 먹는 여성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원래 두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더 심해져서 약을 끊었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O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서 들은지 모르겠다고 하셨죠? 모르겠어요. 꿈에서 들었을 거예요. 꿈은 반대거든요. 아, 네. 제가 여기 관련해서 신문 기사를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진짜요? 프랑스 같은 네. 경우에는 경구피임약 이 복용률이 40%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3%밖에 안 된대요. 아무래도 이 약의 부작용에 관한 우려 때문일 것 같은데 이 저용약의 경구피임약을 과장님 뭐 먹는다고 해서 두통이 더 심해진다. 이거야말로 정말 머리 아픈 일이 아닐까 싶어요. 과장님, 누가 정답인가요? X 아닐까요? 예, 이번에는 정답 세모로 하겠습니다. 멋있네요. 예,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편두통의 약 70%가 가임기 여성입니다. 남성이 3배나 될 정도로 높은데요. 그래서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폐경 후에 남녀 유병률이 비슷하고 편두통 환자 약 10%가 초경시에 편두통이 같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7에서 14% 정도는 월경 중에만 편두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월경 시작 직전에 에스트로겐의 급격한 감소가 편두통 유발에 기여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월경 때만 집중적으로 편두통이 발생하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경 시작 또는 두통 예상 2일 전부터 미니 예방요법으로 약 일주일에서 2주 정도 동안 약을 복용하기도 합니다. 편두통 환자가 경구피임약을 복용하면은 약 3분의 1에서는 이제 편두통에 변화가 없고 3분의 1은 반대로 호전되기도 하지만 약 3분의 1은 악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퀴즈에 대한 정답을 세모라고 뒀는데요.
천원 씨 말씀대로 경구 피임약은 이제 크게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복합제가 있고 또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프로게스테론 단독제제도 있는데 이런 복합제가 이제 크게 단상과 삼상 용량이 있습니다. 저용량 단상 용량을 먹었을 경우에는 부작용도 적고 편두통을 악화시킬 확률도 낮기 때문에 가급적 편두통이 심한 환자분들은 경구 피임약을 아예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용량의 단상 용량을 먹는 게 좋고 국내에는 제가 알아보니까 20마이크로그램이 최저 용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량 정도의 경구 피임약을 먹어보고 편두통이 악화되지 않는다면 절대 못 먹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삼상 용량은 피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 국내에는 삼상 용량이 특별하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임신 중에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제 중기나 말기에 두통이 호전되고요. 급성기 치료일 때는 이제 아무래도 진통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안전하게 타이레놀 정도만 사용할 수 있고 심한 구토나 탈수가 있게 되면 단순 수액 치료에도 이제 통증과 오심 구토가 호전될 수 있습니다. 이제 편두통의 예방 치료도 무조건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탈수가 심해서 태아의 위험이 우려되는 이제 베타 차단제 정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정도이고 수유 중에도 역시나 타이레놀이 가장 안전한 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립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미그란이 오래된 약이라서 가장 스터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미그란 복용하고 24시간 이후에는 이제 수유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에르고트는 금기입니다. 역시나 수유 중 예방 치료는 베타 차단제 이외에는 가급적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 경구 피임약을 드실 때는 네. 부작용이 적은 단상 용량의 피임약을 먹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 편두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요. 네. 과장님 끝으로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전해주시죠. 네. 예,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꼭 기억하시라고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을 정리했는데요. 우선은 두통이 있으면 편두통이 맞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의사의 몫인데 내원하셔서 평소에 이제 두통에 대한 양상을 이제 자세히 물어서 편두통이 맞는지 이제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이 과정에서 위험한 2차 두통이 없는지 적절한 영상 검사를 병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편두통의 급성기 및 예방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통이 생기면 참지 말고 가급적 빨리 진통제를 복용하되 주 2회, 평균적으로 월 8회 이상은 진통제를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런 두통이 잦아지고 심해지면은 의사와 상담하고 적절한 예방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생활 치료를 잘 숙지하셔서 병행하신다면은 두통의 조절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편두통이 의심되면 참지 말고 꼭 신경과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두통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할 정도로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네. 하지만 이 편두통은 통증의 강도가 심해서 일상생활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횟수가 잦고 통증이 심하다면 병원을 찾으셔서 정확한 진단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신경과 전문의 배성윤 과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